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질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시간 상품 등록 시작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최근에 바뀐 정책은 공지사항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원도 특별자치구로 바뀌면서 주소가 자동 변경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기존 건 그냥 강원도로 유지가 된다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션에서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가 결제가 안 됐었나 봐요. 그 자동 적용이 그 적용된다라고 공지 떴죠. 지마켓은 원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공지나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좀 세세하게 보고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판매하다 보면은 도서상간 지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함정이 있었네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죠? 안녕하세요, 다들. 다 읽으면서 뭔가 인사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비가 오네요, 그죠? 비가 와서 매출이 이상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상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어떤 현상인데, 제가 최근에 요즘에 느끼는 판매 트렌드, 요즘에는 어떠세요? 제가 느끼는 건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좀 덜해졌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로그나 이런 거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 가전 쪽은 확실히 몰리는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빅스나 이런 거 이후로 실버가도 쿠폰이 워낙 적용이 많이 되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거보다는 좀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몰림 현상은 계속 있는 거죠. 최저가를 주는 사이트가 계속 일어나는 거. 쿠폰의 적용이 근데 너무 많이 PCS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듯한 느낌? 뭔가 내가 한쪽으로 몰려고 하는 판매를 하려고 해도 잘 의도대로 안 되는, 어느 일정 부분은 조금 빠지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판매하는 게 지금 현재 로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고객은 어디로 이렇게 계속 몰림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그러면 그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조금은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분산이 일어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니까 빅스 영향도 있었지만 5월이나 이제 6월 그리고 이제 7월까지, 7월 초겠죠? 한 7월 둘째 주까지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주로 이제 레저용품이나 아니면 패션 같은 경우에는 쿠폰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각 사이트의 브랜드몰들이 각 사이트에서 요즘에 이제 막 쿠폰 발행하고 여러 가지 행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네이버의 여러 가지 배너나 이런 비싼 광고들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SNS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끌려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분산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시기가 지나서 이런 약간 출혈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수그러든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어떤 형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요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되는 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 몰에서 플레이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매출의 기회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특정 사이트에서는 순위가 떨어질 수 있어도 어느 특정 사이트는 순위가 또 올라서 다져지기, 평균화가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젊어졌다, 원래 젊습니다. 그동안 늙었다는 얘기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팩물림 기억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상품 등록 시작이니까 못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세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천천히 해보도록 하죠. 어느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디오 개념이다. 라디오 개념이라서 화면을 안 보고 귀로만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고, 그냥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데도 마치 상품 등록이 되는 약간 이런 식의 방식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ESN 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이제 상품 등록 2.0 이걸 클릭하셨을 때 옵션을 이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냥 2.0으로 설명을 합니다. 2.0에 들어오면 노출 사이트부터 상품 종류 여러 가지 물어보죠. 고정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데, 노출 사이트에 만약에 내가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뭐 보통은 요즘에는 복수 아이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뭐 많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되어 있는 걸로 내려오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에 있는 그 카테고리를 일부러 좀 설정을 해놨어요. 아쿠아 시주 이제 시즌이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그 엔데믹이 완전히 진행이 된 6월 1일부터죠. 격리도 없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곳이 초등학교도 막 개방하잖아요, 요즘에. 여러 곳이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물놀이는 이번 연도가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약 한 2.5년 전에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갔었냐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저는 단연 아쿠아 슈즈는 1등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구명조끼입니다. 네. 엄청난 양이 나갑니다. 뭐 물놀이용품 중에 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수욕장에서 안전을 이유로 큰 보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제한을 하죠. 그죠? 제한을 해서 뭐 빌려주는 튜브나 뭐 소형 튜브나 뭐 요 정도 요런 정도만 필요해서 그 기본적으로 요 상품들이 잘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얘를 예시로 좀 가져왔고, 요거를 이렇게 찍 골라 놓으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죠?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다 보면 상품명에 여기 또 별표가 돼 있어요. 별표 보시라고 이렇게 해두는 거예요. 별표가 돼 있는 곳은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필수 영역이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고정적으로 또 90일 돼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뭐 180일 뭐 무제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뭐야, 내 마음대로님 서론 없이 필요한 것만 설명해 달라고요? 그거는 마음대로님 마음이잖아요. 네, 정말 마음대로 하시네. 네. 상품 등록을 판매자들이 저 잘 아는 사람은 여기 안 들어오죠. 그쵸?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아시면은 굳이 이걸 보실 필요가 없죠. 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넣으시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옥션이랑 지마켓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그래서 가격을 따르게 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설정을.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이제 판매자 부담 할인, 요거는 이제 별표가 되지 필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또 내려오게 되면 옵션이 있는데, 옵션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오시게 되면 별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원산지는 입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원산지는 다음 단계로 이동을 누르시거나 노출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도 필수죠. 1000에 1000짜리 썸네일이 필요해요. 정사각형의 이미지, 우리가 쇼핑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이미지죠. 그래서 1000에 1000짜리 이미지가 좀 필요하고, 상세 설명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HTML과 에디터가 있는데, 원래는 HTML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디터로 작성하는 게 조금은 귀찮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옛날 판매자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블로그형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보통 이런 에디터를 씁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런 걸 써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이미지를 밖에서 제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HTML을 쓰셔야 되는데, 이걸 쓰려면은 또 호스팅이 필요해요. 호스팅이 뭐냐? 여기 밑에 있어요. 이미지 호스팅. 무료로 지마켓 옵션에서 5기가씩 제공하는 거야. 한 개 아이디당. 5기가 채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 폴더를 추가하시고, 이렇게 추가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빈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다 이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셔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거야. 내 컴퓨터에서 찾아갖고. 그러면 이거 올려놨으려나요? 아무도 안 올려놨네. 테스트 계정이라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업로드를 한 게. 그리고 나서 전체 선택하고 여기에 태그 복사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생성되는 거야, 이미지가. 그래서 호스팅을 사용하는 거를 저는 늘 추천을 드립니다. 늘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나중에 수정하려면
덮어 씌우기로 해갖고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좀 호스팅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에디터를 쓰시게 되면은 에디터에도 보시면 여기에 이미지 호스팅이 있어요. 사진을 누르면 여기 호스팅에 올려놔야 호스팅에 있는 걸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PC로 하게 되면 이 상품을 내 컴퓨터에 있는 걸 불러와서 사진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정 이슈가 생겼을 때 상품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호스팅을 꼭 활용하셔갖고 상품 등록해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별표죠. 네, 상품 정보 제공 고시가 지금은 별표입니다. 네, 예전에는 별표가 떨어져 있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셨었냐면 해당 요거를 이렇게 신발이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맨날 뭐라고 하냐면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 상세 페이지 별도 표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컨트롤 V로 막 이렇게 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거 이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왜냐? 소비자의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상세하게 좀 적어라 라고 하는 게 공정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시로 아예 떴고, 여기 떠져 있죠? 그쵸? 네, 책임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는 별표로 바뀌었습니다. 미리미리 작성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요 아래 내려오면 발송 정책은 전체가 별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등록할 때 다 해놓고 여기 와서 배송지를 선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등록을 했을 때 이렇게 리스트가 따다다다닥 뜨면은 되게 좋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게 뜬다라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여기에 관리를 클릭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항상 신규 등록이 아니라 판매자 주소록을 클릭해야 된다. 요거는 늘 강조하죠. 그죠? 다시 관리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판매자 주소록을 클릭한다.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신규 등록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다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이 위로 올라와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출하지명 다시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도서상, 요거 오늘 공지 뜬 거 도서상간 추가 배송비 제주도 3,000원, 그 다음에 여기 7,000원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게 다시 일로 옵니다. 네.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선택을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하다가 바로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한 거잖아요. 뭐 상품명 작성하고 카테고리하고 뭐하고 다 한 거잖아요. 다 했는데 여기 와서 선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황당하겠죠. 다시 꺼야 되니까.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출하지는 반드시 미리미리, 여러 개면 다 등록을 미리미리 해놔라. 미리미리. 그래야 등록할 때 선택 기준으로 해갖고 그냥 이렇게 선택만 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묶음 배송비와 상품별 배송비,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템플릿은 또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반품지가 선택에 의해서 그냥 쑥 들어오게 되죠. 그죠?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리 생성을 해놔라. 그럼 두 가지를 상품 등록하기 전에 먼저 해놔야 되는데, 뭐랑 뭐예요? 이미지 호스팅이랑 이미지 업로드 해놓는 거.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배송비 설정, 배송지 설정, 요 두 개를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가 정보 쪽에 가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고, 고객 혜택 가도 필수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랑 노출 정보의 별표가 다 있는 거야. 그 내용들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어떻게 해놔라? 이렇게 해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만 이렇게 쭉 적어 놓고요. 거기에다 내가 뭘 넣어야 될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 내가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카테고리를 내가 정해야 되는 방식 중에 가장 편안한 방식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어디다가 G마켓에다가 그냥 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G마켓에 찍 들어오셔서 여기에 아쿠아 슈즈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아쿠아 슈즈 이렇게 해놓고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어디냐면은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영역, 여기죠.
더 내려와야 돼. 이 부분. 네. 그래서 얘를 하나 클릭해보고 얘도 클릭해보고 그다음에 얘도 클릭해보고 클릭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즘에는 카테고리를 너무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뭐 볼 게 없어요. 근데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신발에 물놀이 용품에 여기에 그냥 아쿠아슈즈 덜렁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애쉬 아쿠아슈즈 그러면은 플립플랍 쪼리 뭐 메시 아쿠아슈즈는 뭐죠? 왜 굳이 이렇게 해놨을지 모르겠는데 아쿠아슈즈 쪼리에 아쿠아슈즈 이렇게 이제 넣어 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쪽 카테고리에 넣으면 되겠다. 두 번째도 확인해 보면 유아동 신발에 유아 신발에 아쿠아슈즈 있고요. 애기 건 줄로 가야겠구나. 네, 스포츠 의류에 스포츠화에 아쿠아슈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 일단 그럼 내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디로 넣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발에 아쿠아슈즈 쪼리에 메쉬 아쿠아슈즈에 넣어야 될까? 아니면 유아동 신발에 넣어야 될까? 여긴 아닐 것 같고 스포츠 의류에 넣어야 될까? 요 고민이 좀 생길 거예요. 뭐 아래쪽에 쭉 내려와서 뭐 하나 더 쳐보면 되죠. 물놀이 신발 이렇게 검색을 해본 거예요. 뭐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있을진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아직 안 가봤으니까 아래쪽에 쭉 내려다 보면 요 부분이죠. 그쵸? 얘네 세 개를 끌게요. 다시 클릭. 봤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이렇게 세 개 또 클릭. 세 개 클릭하니까 조금 느리네요. 네. 신발에 아쿠아슈즈 쪼리에 메시 아쿠아 아까 그 사람 얘가 왜 이렇게 버벅대지? 여기도 신발 아쿠아슈즈 쪼리에 메시 아쿠아슈즈 얘도 신발 실내 슬리퍼 얘는 일반 슬리퍼네요. 자, 이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이제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냐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셔야 되고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는지를 눈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신 다음 키워드 도구 클릭하시고 뭐야 이래 이거 여기다 아쿠아슈즈 쳐보셔야겠죠. 키워드를 많이 포함하는 카테고리를 넣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확도 개념인데 넣으시면 여기에 좀 더 키워볼까요? 네. 여기서부터죠. 그죠? 쭉 내려와서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샌들은 다 빼고 젤리와 관련한 키워드들이 좀 나오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면 뭐 없네요. 그냥 아쿠아슈즈가 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쭉쭉쭉쭉쭉 샌들이 이번에는 좀 많이 그런가 보네요. 엄청 검색되네. 나이키 떴지만 우린 나이키는 아니니까 방수 운동화가 나왔지만 약간 애매하죠. 필요한 키워드가 거의 없네요. 아쿠아 관련한 키워드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네요. 그냥 이걸로 끝난다라고 봐야겠네요. 전에 같은 경우에 물놀이 신발, 뭐 물놀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전부 다 사라진 듯한 느낌. 다시 여기다가 신발을 넣어볼까요? 얘는 요즘에 몇이 나오나? 몇 안 나오네요. 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요 키워드 위주로 나는 노출을 시킬 거야 라고 하면 한쪽으로만 노출이 되면 되게 좋겠지만 아까 보셨던 요 판매자 요거 슈즈 스마트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 아까 물놀이 용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아쿠아 슈즈에도 나왔고 좀 넣어놓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넣는지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넣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넣은 거를 쭉 보고 이 사람이 여기 노출이 다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스포츠 용품에 넣을까 아니면은 신발 쪽에 요쪽에 넣을까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샌들 키워드랑 그 다음 뭐 연관성은 없지만 쪼리 관련한 게 이쪽으로 딱 와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쿠아 슈즈 그 다음에 쇼핑의 카테고리는 어디일까 를 보는 거죠. 신발이네요. 신발
패션 자파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패션 자파. 스포츠용품이 아니라 신발의 패션 자파 쪽으로 빠지니까 그냥 나는 그러면 이쪽에 등록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정해놓은 거를 내가 이 스포츠 의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어디죠? 잠깐만. 해제가 안 되네. 네, 신발이 있었는데 해제가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F5 누르고 상품 등록에 등록 들어오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아쿠아 슈즈를 할 거다라고 하면 아쿠아 슈즈 다시 검색 그래서 신발 쪽으로 이렇게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얘 스포츠 의류밖에 선택을 못하게 해놓네요. 왜 그러지? 딴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쪽으로 와야 되나 보네요. 네. 그러면 뜨네요. 네네. 그죠? 이쪽으로 해야 이렇게 뜨네요. 신발 쪽이. 오케이. 이렇게 해야 뜨네요. 어렵네요. 등록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 상품 팔려면 좀 힘든데요? 네. 이렇게 해서 남녀 캐주얼화 쪽으로 오셔갖고 아쿠아 슈즈를 선택해야 좋은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카테고리는 어디냐?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엑셀 꺼내갖고 이중 그 화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테고리는 어디다? 신발에 아까 옥션이랑 또 다릅니다. 카테고리가 쪼리에 그 다음에 메시 아쿠아 슈즈 뭐 이렇게 등록하는 거야. 그래 미리미리 이거를 찾아놓고 해야 내가 여기에서 ESN 플러스에서 찾았을 때 그 카테고리를 정확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검색해놓고 당연히 이거겠지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안 나오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헤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G마켓에서는 사실상 관계는 없어요. G마켓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네이버 쇼핑까지 파생을 시켜갖고 매칭이 되는 현상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하면 카테고리가 5매칭 돼 있으니까 가격 비교를 형성하는데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억지로 내가 갖다 붙인다라고 한다면 뭐 아쿠아 슈즈 키워드만 딱 써가지고 네이버 쇼핑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아쿠아 슈즈 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인지를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G마켓 옥션에 그냥 아쿠아 슈즈 키워드 하나만 써놓고 판매하시려는 분은 없잖아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거기다가 물빠짐도 넣고 샌들도 넣고 쪼리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 카테고리 기준으로 맞춰놓지 않으면 그 내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빠져나갈 때 이상한 카테고리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네. 마운데로님은 나가셨나요? 미안해요. 필요한 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무 설레발치셔가지고. 그리고 민보경님 플레이오토 G마켓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늦게 봤는데 추가 문제 그런 걸 했었나요? 1월에 했던 거. 1월에 했어요? 네. 표는 사장님 이거 그냥 텍스트 쳐놓은 거예요. 네, 사장님이 직접 하시면 돼요. 그 엑셀은. 그리고 지영님이 이따 검색어 관련해서 문의하고 일단 하시면 되고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데 검색어 상품명을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좋은지요? 아닌 간단하게 하고 프로모션명 검색을 디테일하게 좋은지요? 디테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감자를 내가 팔까 하면 핵감자가 있고 무슨 주먹감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자가 있잖아요. 그 감자를 정확하게 써주는 걸 검색명에 쓰시는 게 좋고요. 프로모션명은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키로수 적겠죠. 1kg냐 2kg냐 뭐 3kg냐 그런 것들 그런 거 적어주는 거는 좋죠.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에 원산지에 뭐 강원도 핵감자 뭐 이런 걸 넣고 싶다. 뭐 강원도도 검색에 넣으셔야죠. 근데 내가 이거를 만약에 뭐 1+1 혹은 뭐 감자를 사면은 뭐 고구마를 껴주는 사은품을 진행할 거야. 그럼 그거는 프로모션명에 써주면 좋겠죠. 왜냐면 굳이 그게 계속해서 같이 보여지는 건 감자랑 고구마가 카테고리가 다른데 같이 보여지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검색명을 위주로 쓰시되 뭐 사은품을 제공했다가 뺄 건데 그거는 지웠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식품은 수정이 안 되는 걸로 하니까 프로모션명을 같이 활용하시면 조금 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상품명을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꺼낸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막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쿠아슈즈 관련한 키워드가 막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지마켓 옥션의 그 정확도라고 하는 개념은 막 쳤을 때 뭐 하나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남성, 여성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넣었을까요? 이 판매자가 아쿠아슈즈 판매자인데 조회수에도 별로 없는 남성, 여성을 왜 넣었을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샌들, 슬리퍼 뭐 다 넣었네요. 운동화 아까 무슨 뭐였죠? 무슨 물놀이 운동화였나요?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 물놀이를 넣은 거고 여름 계절을 넣어주는 건 좋죠. 메시 넣어주는 거 좋죠. 어차피 근데 여기 메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메시가 아이라서 어이를 넣은 것 같아. 이분 같은 이런 분이. 그리고 물 빠짐, 신발 이렇게 나왔죠. 이 남성 여성을 넣은 이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 남자 여자를 갈라놓지 않았죠. 그죠? 네, 갈라놓지 않아요. 성비를 갈라놓지 않으면 여기에는 그 남성 여성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게 가치 검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넣어주는 거야. 이런 식의 판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모자 카테고리가 이런 게 있어요. 모자 카테고리. 그 모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여기도 모자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여성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청바지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남자 청바지, 여자 청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주죠. 아예 처음부터 여자랑 남자를 갈라주기 시작하면은 굳이 내가 이거를 넣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절도 넣어주고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운동화나 실내화까지 넣는 거는 글쎄요. 이게 만약에 남성 운동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요 밑에 있는 주목할 만한 상품인데 여기에 저 상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게 없죠. 근데 물놀이 운동화를 치면 이 사람 이거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검색 조회수 기준으로 해갖고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쭉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쿠아 신발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봤다라고 한다면 성비도 넣어주고 내용도 이렇게 좀 포함을 해줘야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쿠아 샌들. 근데 사실 샌들 사는 사람이 이런 약간 막혀져 있는 상품을 살 거다라고 이제 그냥 추정치로 넣는 거는 애매하기는 한데 그냥 넣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 짧게 넣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다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처럼 이제 길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모든 고객을 내가 다 끌어당겨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쭉 포함시켜 갖고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상품명에 50자는 뭐 제가 따로 뭐 작성은 하진 않을 건데 아쿠아 슈즈 플러스 최대한 많은 검색어를 넣어라 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남녀를 넣어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가져오는 상품마다 다르니까 보통 아쿠아 슈즈는 8,900원에서 19,800원 정도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8,900원에서 거의 한 12,900원? 뭐 요 정도? 네. 요렇게 이제 형성을 하죠. 이거는 70%가 적용된 거는 지금 MD 행사 중 거의 이제 AAM 셀러라 그래서 상위 판매자 기준으로 해갖고 70% 쿠폰을 좀 적용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형태인 겁니다. 네. 보통은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내가 얼마 넣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에 따라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도 쭉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10,000원 이하로 할 거냐 내가 10,000원 이상을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검색용 상품명으로 50자까지 네 그렇죠. 프로모션 합쳐갖고 50자이긴 한데 내가 프로모션명을 안 쓸 거다 그러면 검색용으로만 50자까지 쭉 쓸 수 있는 거예요. 검색어 파생이 되게 큰 거죠. 이게 광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검색용 상품명을 내가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그 내용 안에 왜 고정 광고들은 그 조합 기준으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용 상품명만 쓰시는 게 좋다. 그게 필요하고 등록된 광고 업체라고 하면 연락이 아니요. 그런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승인하는 거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8,900원에서 예를 들어 나는 12,900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 9,900원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상품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걸 A 상품, B 상품, C 상품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깔별로 쭉 하는 거. 제가 일부러 아쿠아슈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옵션이 지금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걸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네, 일단은. 그리고 아까 카테고리 수수료가 이제 13%다 적혀져 있었죠. 어디 있었냐면 ESN 플러스 상품 등록할 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13% 보이시죠? 그죠? 13% 보여지는 거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네이버의 가격 비교 연동 쿠폰 뭔지 아시나요? 연동 쿠폰? 네, 2%가 붙은 거예요.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면은 추가 2%가 체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곧 이제 뭐 레저 시즌, 지금도 그렇죠. 시즌이고 행사가 종료된 걸로는 아는데 이게 시즌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쿠폰이 적용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MD 쿠폰 뭐 이렇게 부르죠. 쉽게 설명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면은 할인 금액의 15%가 적용됩니다. 그럼 보통은 10% 할인을 한다라고 쳤을 때 이거를 계산하기 쉽게 9,000원이라고 할게요. 9,000원, 만원, 보통 우리 이렇게 안 하는데 13,000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칠 때 9,000원에 10%면 900원이죠. 그죠? 네, 900원이에요. 900원에 15%를 내가 내는 거예요. 0.85 마이너스 900원 하면은 135원이 내가 내는 금액이겠죠. 그러면 는 하고 여기 0.87 하면 7,830원이 공급 원가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이걸 는 하고 여기에서 얘를 빼면 수수료가 1,170원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13% 수수료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는 하고서 이거 곱하기 0.85 15%죠. 요거는 는 하고 이거 마이너스 이거 하면 15%는 이렇게 되죠. 1,350원.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원래 공급원가에 마이너스 135원을 하게 되면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군요. 13%에서 요거에서 135원을 빼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35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겠죠? 15%인데 이게 뭔가 금액이 됐고 그냥 마이너스를 쳤군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 0.85 그러면 는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맞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잠시만, 이거 마이너스 이거 뭔가 이상한데? 계산식이 1100, 1350 얘가 더 적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수수료 기준이니까. 오케이. 죄송합니다. 차감액 기준으로 보면은 플러스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가장 적은 수수료인 거고 13%, 그리고 얘가 2% 더 적용됐으니까 1,350원 나가는 거고, 얘가 쿠폰 적용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큰 값, 가장 크게 수수료가 제외되는 게 얘가 1번. 그죠? 그리고 얘가 2번, 얘가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최대치로 보고 얘를 최소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지막에 이거를 매출 집계로 해서 계속해서 매일 수량을 체크하면서 얼마가 차감됐구나, 얼마 정도가 나한테 남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이익 산출하시려면 최대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최소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이 늘 있으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늘 물어보면은 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최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를 뗀다. 그러면 최대 맥스 수수료가 15% 정도 나가는 걸로 계산을 해두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옵션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는 색상 사이즈가 아니라 저렇게 세 가지 상품이 있으면 모델명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ESM 플러스에 들어왔을 때 그냥 할게요. 정확도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요. 여기에 1만원. 그리고 나서 주문 옵션을 사용할 거야. 나는 3개 조합형이야. 그리고 항목을 선택해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추천 옵션 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쓰는 건데 색상 하나만 선택할게요. 여러 개 안 하고 저거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옵션 추가 넣고 그리고 사이즈 요거도 하나만 추가 좀 하고서 할게요. 근데 이제 모델명이라고 하는 옵션명은 없으니까 여기다 모델명을 이렇게 넣을 텐데 이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은 뭔가 이상하죠. 첫 번째의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A 뭐 이렇게 할 건데 처음을 여길 모델명으로 다시 바꿀게요. 모델명 A 그리고 색상을 선택하겠죠. 뭐 하나만 해놓고 그리고 추천 다시 눌러서 사이즈에 하나만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근데 오늘 봤는데 네,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렇게 띵 눌러갖고 엑셀 다운로드를 하니까 예전 같은 버전이 이제 이거를 작성을 쭉 해놓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게 되는지 한번 저는 궁금해서 안 해봤습니다. 저 오늘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놓고 예를 들어 3가지니까 9개 정도만 나오게 해볼까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살 때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A를 먼저 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C를 선택해야 되고 선택권을 준 모델명 선택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레드, 블랙, 그레이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럼 얘 그대로 또 복사해서 얘네들도 이렇게 색상이 있을 거니까 사이즈는 여기서부터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군요. 미디엄, 라지 뭐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게 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완전 노가다죠? 연번도 다시 다 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그냥 밑으로 이렇게 하죠. 그냥 엑셀이 적용되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쭉 했고 노출은 정상에 추가금은 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할까요? 됐어요. 이걸 그대로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 주문 옵션 어쩌고저쩌고 그대로 저장. 저장하고 업로드를 해보죠. 궁금했어요. 찾아보기. 됐어. 일괄등. 오이? 제가 잘못 넣어서 이게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 같죠? 그죠? 안 되는 거네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그대로 있어서 그런 건가를 하면 이걸 지우면 이걸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넣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되는데요? 아쉽네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다음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옵션을 설정한다라면 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없애버리고 이 상태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다 정리해서 넣으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품 이미지 1000에 1000짜리 상태 페이지는 가로가 860, 한개 단락이 2580 픽셀이죠. 그래서 보통 2500으로 제작을 하시니까 그게 한 32개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컨텐츠가 32개면 엄청난 컨텐츠죠. 발생시키기도 힘들고
옵션이기 때문에 이제 타일 형식의 뭐가 필요하죠? 네, 타일 형식의 그 선택 리스트 요거는 하나 필요하실 것 같고 01, 02, 03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총 길이가 9만 픽셀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9만 픽셀 넘기가 힘듭니다. 그다음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미리 또 작성을 해두셔야 된다. 이거 얘기 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네, 배송 방식을 무료 배송할 거냐 아니면은 착불 선결자인 거냐 이건 뭐 선택하시면 되고요. 출고지랑 반품지를 미리 설정해놔라. 미리 찾아놔라. 네. 주소 미리 찾아놔야 돼요. 미리. 이런 걸 다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 등록해갖고 이 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에 걸리지 않겠죠. 보통 3시간 걸리진 않는데. 그래서 입력을 하나하나 할 때 보통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공간이 카테고리랑 상품명입니다. 등록하시다 보면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왜냐면 켜놓고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미리 찾아놨다라고 하면 빨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뭐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겠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오면 이제 90일 고정이죠. 가격도 미리 적어놨으니까 이 가격 그대로 넣어주시고 요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되니까. 네.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뭐 D 상품의 색상은 요게 오래 걸리겠구나. 그죠? 이게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 다 찾아갖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칠게요. 근데 C 상품에는 그 색상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아까처럼 밑으로 내려놓고 그 C 상품에서만 걔를 또 삭제해 줘야 되잖아요. 이 작업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스몰, 미디엄, 라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검색해서 찾아서 넣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힘든 작업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한 개 상품만 등록하면 모르겠는데 여러 개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이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네. 거기다 이제 추가금도 다 넣으셔야 되니까 요게 좀 어려운 상황이 오긴 하겠네요. 인정입니다 이건. 그럼 얘를 그대로 꺼내서 잠깐만 꺼내서 예를 들어 뭐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이제 적용이 되려나요? 살짝 궁금하긴 하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나는 골드에서는 이게 없으면 될 것 같아. 2번 골드 002 없앴습니다. 골드 002 골드 002 없앴어요. (2로) 저장했는데 있군요. 오이씨 없어졌어. 일괄 등록 골드 002 여기선 빠지네요. 네. 이렇게 수정은 가능하네.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긴 하겠네요. 네. 한번 쭉 고정적으로 등록하고 필요 없는 거 엑셀로 꺼내 갖고 지우고 다시 반영하고 이런 건 되네요. 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또 쭉 내려오게 되면은 원산지는 뭐 보통은 아쿠아슈즈는 국산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네. 아시아 중국이겠죠? 요거 쭉 해주고 노출 정보 들어오면 썸네일 등록 눌러갖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0에 1000짜리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거고요. HTML은 아까 눌렀을 때 여기에 지금 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호스팅 아까 켜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네, 요거 전체 선택하고 우측 마우스 태그 복사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어디다가 ESM 플러스 HTML 작성 컨트롤 V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미지가 누가 놀러 갔던 걸 넣었나봐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나서 얘를 저장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건. 그리고 여기에 신발 선택하시고 미리 작성해놨던 거를 쭉 작성해 주시고 발송 정책은 뭐 관리 들어가셨고 해놨겠죠. 당일 발송 정책 거의 다 해놓는 거예요. 몇 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 그거 쭉 해서 적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음에 제주 도서상간지역 가능 택배 계약하신 택배 그리고 나서 아까 미리 선택해 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묶음 배송비에 템플릿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고, 나는 상품별 배송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무료 배송, 무료 배송, 유료 배송, 유료 배송 설정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 밑에 반품 교환 템포 편도 기준 되어 있죠. 보통은 요즘에 뭐 아쿠아슈즈 박스로 이렇게 뭐 신발 박스 기준으로 배송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크기는 몇이 될라나요? 한 3,000원? 3,000원? 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400원?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비까지 다 포함해 갖고 이 비용을 좀 받아야겠다라면 뭐 4,000원 정도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 고객이 교환 반품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게 됐을 때 편도 기준이니까 곱하기 2 해갖고 8,000원이 청구가 되는 겁니다. 8,000원. 네, 추가 정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 입력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쭉 내려오면 요거죠.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할 거냐, 쿠폰 적용할 거냐, 그 다음에 사이트 부담 지원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통은 해야 좋습니다. 우리가 계산 미리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계산 다 미리 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고 또 다음 단계로 이동. 보통 아쿠아 슈즈는 하나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는 사람한테 나는 500원을 할인할 거야. 좋은 정책이죠. 1,000원까지 할인하면 나이스 하고요. 이렇게 한 복수 구매는 제가 봤을 때는 아쿠아슈에서는 아주 좋은 판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0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스마일 캐시나 뭐 나눔이나 후원은 안 해줘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요 리스팅 광고인 건데, 리스팅 광고는요, 우리가 상품명을 미리 작성해 놓고 그리고 등록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다 확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등록해 놓고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생겨요.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등록을 해 놓고 다 검색을 다시 해보면서 내 상품이 제대로 나오나, 띄어쓰긴 제대로 된 걸까, 이런 것들 다 체크 다 끝나면 그때부터 광고하고 판매가 일어났을 때 얘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적용을 하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비용이 나가는 게 좀 아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노출이 되는지 하나, 그리고 이게 쇼핑까지 잘 긁혀갖고 잘 보이는지 하나, 요거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광고를 집행해보고, 그래서 물건이 판매가 일어나면 그때 프리미엄이나 포커스를 적용해서 노출을 위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단에서는, 쉽게 말하면 등록단에서는 굳이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했으면 끝이다 라고 하고 등록하기 누르고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 쪽에 들어와 갖고 뭐 그 등록된 상품을 찾을 때 상품 번호 기준으로 검색을 해서 찾고, 그 상품이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정 버튼 통해 갖고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이러는 거죠. 그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화면이 똑같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등록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찾아볼 정도로 찾아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역량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내가 이 상품 등록도 많이 해봤고 판매도 많이 해봤으면 어떤 식으로 긁혀 나가갖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등록하기 전부터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사람이 있고, 등록이 처음이고 이게 좀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좀 생소하다라고 하면 사실상 네이버에 긁히는 것까지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등록을 내가 처음에 잘못했을 때 광고를 막 하게 되면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져요. 왜냐면 등록을 잘못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등록하려고 하면은 포커스 적용해놨죠, 광고 설정 다 해놨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봉착되니까 이거를 다시 다 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부탁해갖고 후기 뭐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놨다, 그거 포기하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잘하셔야 돼. 돈을 투여하기 전에 내가 이게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나를 꼭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이게 내가 잘한 걸까를 다 쳐보면서 확인하고, 뭐 쇼핑에도 노출된 걸 다 확인하고, 이게 됐어, 썸네일도 잘 보이는 것 같아, 수정 이슈가 없어 라고 하면 그때서 금액을 투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금액을 투여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봤자 3일, 짧으면은 하루, 정말 짧으면 반나절이거든요. 근데 등록해놓고 빨리 뭔가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실상 그 판매자의 좀 급한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빨리빨리 비용을 적용하고 막 하려고 하는 그 치고 나가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거를 좀 절제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네. 그래서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는 지켜보고 이게 노출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뭐 질문에 답변 다 하신 것 같죠? 다 하신 건가요? 시냅스님 거? 지영이 거 마지막 거 하나만 봐주세요. 시냅스님이 요즘 정산 예정 금액 보면 17%가 넘는다. 쿠폰 때문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죠. 그쵸? 쿠폰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고, 차장님이랑 저랑 찾아보다가 그거 있잖아요. 네이버 연동 쿠폰? 그게 이제 2%라고 했는데, 할인율 이상이 넘어가면 거기에서도 좀 15% 정도가 제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 이거는 아까 답변 드린 것 같고,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카트를 그렇죠. 네, 답변 드린 것 같고 이것도 아직까지는 변경될 그게 없어요. 네, 저희도 잘 몰라요. 이게 뭐 6월에 원래는 지금 반영이 다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연장이 됐죠. 9월로 연장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 빅스마일데이도 있었고 하니까 뭔가 큰 이슈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된다라고 한다면 뭐 7, 8월 적용되기 전에 그때는 뭐 추가 공지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없다면 그냥 그대로 가서 9월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지영님이 누적 판매 누적이나 리뷰 때문에 한 개의 상품 번호에 여러 가지 시즌 상품을 판매하려고 했어요. 그쵸? 이제 집중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2.0으로 분산시키면 코드마다 이제 이게 다 분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한쪽에다가 뭔가를 되게 그냥 다 몰아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인 거죠. 그럴 때는 검색용 상품명을 하는 게 요령이더라고. 좋은 제안이 있을까요? 뭉쳐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세 페이지를 집중력 있게 보여줄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한 개 상품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걸 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니까 스토어의 강조점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뭐 전문몰 뭐 이런 거 보통 그런 걸 활용할 때 뭐 창고 사진을 찍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송하거나 제조하는 상품들 막 이런 사진들을 좀 같이 넣어주죠. 볼륨 있어 보이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쭈쭈쭈 타일 형식의 옵션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거랑 우측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순서가 같아야 돼요. 이게 기본 시작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밑에 뭐 AS 정책, 뭐 사은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상세 페이지 시작이잖아요. 공통적으로 설명할 거냐,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나오는 걸 할 거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짧게라도 각각의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짧게라도 각각의. 그래서 옵션이 많아지면 상세 페이지가 엄청 길어지죠. 그러면 고객이 보는데 조금 불편해지죠. 저는 한 20개 정도의 상품을 묶는 거는 찬성인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피로도는 되게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일 등록 후 비슷한 상품으로 묶음 처리 2.0에서 됐죠? 네, 그걸 그룹이라 합니다. 네, 하이님, 그걸 그룹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단일 등록하고 나서 그 코드들을 불러다가 그룹으로 한 번에 보여주는 거, 그걸 이제 그룹 2.0 그룹. 약간 기획전 형태처럼 보여지는 거, 그게 있고요. 그리고 추가 금액이 0원인 주문 옵션 사용 채널, 그러니까 판매가로 등록해 놓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게 0원, 그러니까 제로로 해 놓은 상품이 하나가 필요하다고요. 표명가랑 똑같은 상품. 그래서 요즘에 이것까지는 아셔야 돼. 정책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썸네일에 막 여러 가지 상품 넣어놓고 표명가 넣어놓은 다음에 그냥 0원 옵션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안 돼요. 상품 제재 당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판매가로 형성해 놓은 상품이 썸네일에 있어야 되고 그게 상품명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상품이 추가금이 없이 0원짜리 옵션으로 있어야 돼요. 대표 상품이라 부르죠.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뒤에 이제 추가금이 붙는 형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정책 위반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퀴즈를 낼 동안 오늘은 한 3분을 드려야 되니까 퀴즈를 낼 동안 궁금하신 또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퀴즈가 나갈 건데요. 퀴즈가 나갈 건데 오늘은 369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맞추신 분한테 네, 광고성 임원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상품 등록하기 전에 우선 세팅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지 호스팅,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상품명, 2번 카테고리, 3번 배송지 설정, 4번 이미지 업로드입니다. 유튜브는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맞추신 분한테 드립니다. 정케이님 하나, 웰그린님 하나, 나노프리님 하나. 맞죠? 보면은 요분 잠깐만 요분 정케이님, 그리고 4, 5, 6번 웰그린님 하나, 7, 8, 9 나노프리님 하나. 맞죠? 네. 그러고 나서 쭉 가는 겁니다. 네, 요렇게